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역대급 파격 검찰 해체 법안이 29일 발의됐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끝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이게 정답이죠. 불철주야 열일하고 계신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장경태, 유정주 초선 의원들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리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19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PD 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 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들 모임인 철험에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의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음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을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처음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유정주,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은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역할을 이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 지도부와 교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민정, 최강욱 의원 등이 공소청 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몸살이지 말고 검찰 개혁을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탄핵을 필두로 입법 가능한 모든 법안을 발의 상정해 이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이라는 결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응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거죠? 국회의원 2번 못할까봐? 아니면 윤석열 검찰에게 개 털릴까봐? 이런 뜨뜨미지근한 자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28일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27분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물론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은 인하될 예정인데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해낸 거죠.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상의 내용에 합의한 뒤 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 사용 승인을 축하하며 코로나 극복에 희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셀 CEO는 따뜻한 말씀과 우리 백신에 대한 높은 평가에 매우 감사드리며 조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반셀 CEO는 특히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의적인 말씀에 감사한다면서 가급적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내라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계약이 된다고 봐야겠죠. 백신이 먼저다라며 백신 타령을 하던 국힘당은 이 좋은 소식에 어떠한 말도 논평 한 줄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니 정쟁을 위한 도구로 코로나를 이용한다고 욕을 먹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언론에서는 왜 안 다루나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겁이 나고 싫습니까?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매번 국민을 호도하고 불안감 조성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꼭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백신, 국힘당과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제일 먼저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2월 접종, 질병관리청장은 불확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대답하라.
우리가 K방역 하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코로나의 이 종결자는 백신의 조기 수급과 집단 면역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만은